자기 표준 체중보다 120% 이상이 되게 되면은 적당하게 통통할 정도는 괜찮지만 비만은 유전이다.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똑같이 먹어도 인간이 살이 빨리 찌는 사람이 있어. 습담이 많이 있으면은 몸 자체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요샌 날씬하고 말라야 예쁘다, 멋지다 이런 말을 듣는데요. 오늘도 자칭 타칭 토크 어벤져스 황희선 씨 그리고 김선혜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 최대 고민이 뭔지 아시나요? 예뻐서 남자들 많이 따라다니는 거?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요새 최대 고민은 살입니다. 제가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요. 좀 민감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데 두 분은 혹시 본인이 좀 자기가 살이 쪘다 혹은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 뭐 살쪄가지고 인생에 비만 내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 빼려고 일단 먹는 걸 많이 안 먹어본 적이 있죠. 식이요법. 네. 근데 저는 어디 만나시는 분들이 보면 날씬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네, 조금 쪘다 싶으면 저도 이제 식이요법 운동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비만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다이어트로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계신 반면 또 과체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비만이란 무엇인지 또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해법을 알려줄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한의사 김일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의사 김일입니다. 예. 네, 원장님 또 뵙습니다. 예. 이젠 스튜디오가 좀 낯설지 않고 네. 집처럼 편안하시죠? 집처럼은 아니고 어떤 가족처럼 편안합니다. 표정이 예, 굉장히 예.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주제가 비만인데 원장님께서도 혹시 다이어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다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 숙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도 먹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자꾸 먹고 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6kg 정도 감량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렇게 조금 더 뺐으면 좋겠거든요. 예, 네, 예. 근데 제가 키가 165에 52kg 정도 나가거든요. 예. 네, 지금 정상인 건지 좀 더 빼도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이 관심법으로 보니까 충분히 날씬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만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비만은 이제 체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보통 이제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BMI 체질량 지수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제 허리둘레는 보통 남자는 35인치 이상, 여자는 31인치 이상. 혹시 몇 인치세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한 너무 적당하시네요. 5 사이즈? 네, 맞습니다. 예, 5 사이즈예요. 충분하게 날씬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체질량 지수를 말씀드리면은 자기 키, 그 몸무게 나누기 그 키의 제곱을 하게 되면 체질량 지수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m 60에 64kg이시다 그러면은 64 나누기 1.6의 자승을 하게 되면은 25가 나오거든요. 네. 25 이상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예. 25 이상이 나오면 예.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오늘 좀 약간 전체 공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살과 함께 영혼까지 털어내는 방송이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만 지금 몸무게랑 키를 공개를 했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살짝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사실은. 공개하는 방송이었나요? 저는 172에 91입니다. 예. 조금 빼야겠죠. 이 남자 체중으로서는 딱 적당합니다. 아, 진짜. 네. 적당하시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뺐어야 될 것 같은데, 건강 생각. 저는 빼야죠. 예. 빼야 되는 이유가 제 스스로 너무 무거워요. 예. 그래서 좀 빼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방적으로 해도 이게 비만, 이 지방 자체를 습담으로 오거든요. 습담이 많이 있으면은 몸 자체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게 몸이 자꾸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자, 이제 다음으로 그러면 좀 넘어가 봐도 될까요? 보호해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JTB 토닥 함께 하고 계십니다. 비만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보기 전에요. 필수로 이제는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죠. 상식으로 풀어보는 OX 퀴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선 씨랑 선혜 씨께 질문을 드리면 두 분이 OX로 답해 주시고 네. 원장님께서 정답과 함께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벌칙 수행하셨죠? 네네 했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저는 근데 가서 엄마 마음으로 가서 해보니까 사실 즐겁기도 했지만 네. 또 도움을 조금 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네, 벌칙이지만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딸랑이 들고 애들 달래가면서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이 정도 뭐 벌칙이면 매번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4주 연속 벌칙 계속 네, 하시는 네. 걸로. 네, 열심히 해보겠는데 네. 네, 뭐 제가 틀리면 즐거운 마음을 가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것까지 다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벌칙이 빠질 수 없겠죠. 지난번에 원장님 한번 나오셨을 때 보니까 네, 네. 김치 네. 예, 드셨잖아요. 김치 드시고 네. 인증샷 찍는 거였습니다. 예, 그렇죠. 예. 원장님께서 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도 한번 벌칙을 좀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 오늘도 그 다이어트에 좋은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다른 이제 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적당한 것으로 해서 인증샷을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습관이라고 하면 사실 뭐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제 제가 안 한다고 이렇게 막 예.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운동 같은 거 좋습니다. 예. 운동은 사실 제가 예. 오히려 벌칙을 하고 싶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혜 씨는 뭐 운동 꾸준히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운동 안 하니까 제가 일부러라도 한번 벌칙을 하고 싶은 그런 약간 마음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조금 빼시면 코믹스럽게 될것 같아요. 코믹스러운 네. 걸로. 코믹을 덧붙여서. 코믹을 덧붙이죠. 그러나 일단 네, 네. 해보죠. 아, 네. 네, 일단 그러면 문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성장기에 찌는 살은 다 키로 간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입니다. 선혜 씨는요? 너무 빠르세요. X 하셔도 돼요. 네. X 하셔도 돼요. 네. 다 키로 간다? 다가 들어가서 좀 고민이긴 한데 그냥 오 할게요. 네. 네. 네, 원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원래 키하고 몸무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간 기준 자체는 통통한 기준. 그러니까 보통 자기 표준 체중보다 120% 이상이 되게 되면은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만하게 되면은 그 성장에 그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성장에만 써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의 또 다른 작용은 이 지방을 분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키가 더 안 클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커야 될 잠재 그 키 성장력을 그 지방을 크지- 분해하는 데 쓰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적당하게 통통할 정도는 괜찮지만 그 예, 이상으로 예. 넘어가면 예, 네, 예. 뭐 키 크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예,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성조숙증이거든요. 이제 지방이 많이 되면은 성호르몬 분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일찍 오고 사춘기가 일찍 오면은 성장판이 일찍 닫히게 됩니다. 예. 그렇구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관이 다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네, X. 의선 씨가 맞추셨네요. 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유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아이, 빨리 해야지. 유전, 네, 유전입니다. 네, 두 X. 분 왜 그렇게 네. 생각하셨나요? 제가 보니까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100%라고 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저는 유전인 게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우리 가족들이 할머니 개가 있어요. 네. 그럼 다 저처럼 뚱뚱해요. 근데 할아버지 개는 다 날씬해요. 식습관이 다 비슷한데도 유전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 네, 원장님 설명. 네.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분이 비만이시면은 내가 걸릴 확률이 30% 정도, 양쪽 두 분이 비만이시면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인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양쪽 부모님들이 다 비만이 아니더라도 그 서구화된 식습관,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네. 그다음에 그 단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 2세, 3세들이 비만화대가 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유전은 그러면은 100% 유전인 거는 아니죠. 아니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원장님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죠? 네, 네네. X입니다. 맞추셔놓고 네. 일부러 이렇게 쐐기를 박으시네요. 네.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맞으면 X. O, 틀리면 X. 이거는 O입니다. 물만 드세요? 저는 먹질 않는데 살이 찐 겁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물만 먹으면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위에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절대 물만 먹지 않아요, 그분들. 네, 잘 드세요. 자기도 모르게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물을 이거는 한 X. 5리터 뭐 이렇게 먹죠. 물을 한 양동이 뭐 이렇게. 네, 저는 X예요. 네, 정답은 네. X가 맞습니다. 네. 물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뚱뚱하고 몸이 찬 분들은 기초 대사량이 좀 약하고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분 대사력이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부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부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살이 찐 게 24시간 아니고. 24시간 부어 있는 네. 24시간 부어 계시는 거예요? 언제 빠지나요? 그러게요. 네. 언제 빠질까요? 이놈의 살이 살. 아니라 붓기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이렇게 특히나 흥미로운데 그러면 벌칙은 의선 씨가 받는 걸로 된 거죠? 예. 파이팅. 그렇게 하시죠. 파이팅 하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한다는 말을 사실 달고 살아요. 그래서 네. 친구들이 그러면 너 다이어트 언제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나 뭐 한 다음 주 월요일? 다음 네. 달 1일?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네. 했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친구들이 말을 많이 해주는데 이제 이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원장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 적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유. 좋은 정보 정말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똑같이 먹어도 네. 유난히 살이 빨리 찌는 사람이 있고 맞아. 예, 살이 예, 안 예. 찌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첫 번째는 이제 식사 시간 때문에 그럽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예를 들어 점심 때 내가 10개를 먹고 저녁 때 5개를 먹는 사람하고 점심 때 5개를 먹고 저녁 때 10개를 먹는 사람은 당연히 저녁 때 10개를 먹는 사람이 더 살이 많이 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식이 가장 큰 주범입니다. 그렇구나.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방법은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수용수 펠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펠프스가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10,000칼로리라고 합니다. 우와. 예. 그래요? 근데 운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분은 이 칼로리를 먹지 않으면은 살이 쭉쭉 빠진다고 합니다. 다 소모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운동. 먹는 양과 소비량의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면 네. 덜 찌는 거고, 네. 그렇죠? 많이 먹고 많이 안 움직이면 이제 찌는 거고. 우리 네. 현대인들은 주로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먹는 양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몰라서 못 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천이 안 돼요. 네, 식탐이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올라와서 밤에 먹게 되는데 예. 제가 이렇게 살을 찐 경험으로는 꼭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외로워서 외로워서. 또는 우울해서 예. 혼자 있다가. 네 그리고 또 요즘 방송에서 예. 막 즐겁게 먹는 걸 보면 먹방이 나도 많이 먹으면 많아요. 행복할 것 같고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예.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이렇게 없애는 방법은 물론 운동에서 땀을 빼는 방법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단 음식, 그 다음에 요새 또 매운 음식들이 이렇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 매운 음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데, 아까 말씀같이 먹는 것으로 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황우선 씨 같은 경우에는 뜨개질을 배운다든지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니면은 뭐 꽃꽂이를 하신다든지 좀 마음 수양이 필요한 그래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밤에 꽃꽂이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먹고 싶을 때 다른 걸 찾아서 그렇습니다. 좀 할 수 맞습니다. 있도록. 예, 예. 그러니까 먹는 것을 하면 즐거운 것처럼 운동을 하면 즐겁다면 예. 그렇게 될 텐데 저는 운동을 하면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운동은.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운동 갈 때 좀 타이트한 옷을 입고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하고 나면 그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좀 빠지는.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정말 우울해요. 그래서 먹어요. 또 먹게 돼. 운동하고 또 먹고, 운동하고 또 먹고. 그래서 오히려 이러시는구나.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비만 치료를 하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럿이 피트니스에 가시는 것보다는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음식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빼고 가시는 것이 또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비만 때문에요, 네. 선생님 성인병이나 디스크 같은 그런 질환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예, 예. 체중이 증가하면
일단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관절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지 슬 관절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세포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대사성 질환인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부 제 얘기예요. 둘다 갖고 관절도 좀 문제가 있고. 오늘 좀 잘 네. 들으셔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PD님 중에 한 분이요. 예. 고기랑 코코넛 오일, 버터 이런 것만 드시는 일명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예. 하셔서 10kg을 감량을 하셨어요. 예, 황제 다이어트를 하셨네요. 예. 아, 황제 다이어트인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감량을 하시고 저한테도 막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 몸속에 혈액 대신 기름이 좀 돌아다닐까봐 약간 갸웃했거든요. 이게 괜찮은 방법인가요, 원장님? 예, 황제 다이어트는 그 체중은 빠지지만은 장 건강에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기를 먹거나 달걀을 먹고 난 다음에 방귀를 뀌게 되면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보통 페닐이라든지 아민, 그 암모니아 그 가스 냄새인데요. 보통 이런 질소 산화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 몸 자체 내에서 그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발암 물질들이 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건강에 악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채소 같은 거, 야채 같은 걸 많이 드시면은 좋습니다. 예. 저도 보니까 예전에 장내 세균을 좀 풍부하게 여러 종으로 했더니 예.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어디 예.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요 장내 미생물들이 그 제대로 발효를 하면은 우리 몸에 그 건강에 유익한 그 작용을 하지만은 그 부패나 산패, 그 다음에 이상 발효를 하게 되면은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안 좋은 저탄수 고지방 이 다이어트는 그리 좋은 건 아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우리가 되게 이제 예.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예. 운동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이게 약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이건 어떤가요? 괜찮은 방법인가요? 보통 우리가 그 약은 먹는 약들은 식욕 억제제나 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약들이거든요. 이런 약을 드시는 것도 좋겠지만 반드시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다이어트 방법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단식인데요. 이게 무조건 굶는 건 줄로만 알았었는데 단식에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또 맞습니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떼기 전에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단식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많이 들어본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뭐 예를 있을까요? 들면 간헐적 단식 한참 유행이었었던 예, 것도 간헐적 있고 단식. 네. 그리고 간헐적 단식. 며칠 동안 계속 굶는 단식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네. 그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완전 단식. 예, 완전 단식은 완전히 굶는 겁니다. 오로지 그 생수 물만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만 먹고요. 보통 굶기 때문에 체력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7일 이내에 합니다. 보통 그 예전에 그 종교적 목적으로 해서 정신 수양, 명상 목적으로 많이들 네. 하셨습니다. 예. 7일 동안 그러면 물만 먹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살은 정말 확실히 빠지겠네요. 기운이 너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건강에는 괜찮은 예, 거겠죠?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그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이런 네. 분들은 어떤 명상이라든지 종교적 목적으로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단식하고 생활 단식이라고도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죠? 이거 뭐 이슬람에서 하는 그건가요? 낮에는 라마단처럼 낮에는 안 먹고 밤에는 먹고 이런 건가요? 그런 것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반단식은 뭘까요? 예, 보통 이 반단식은 우리가 그 벌꿀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소 단식, 그다음에 그 된장 단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자기의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한 반절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뇌 지방을 태워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감식기 3일, 본단식 10일, 그다음에 보식기 7일 정도, 20일 정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체중 감량 목적도 있지만은 그 면역력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신 수양을 목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을 조금은 지키면서 단식을 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완전 단식에 비해서는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던 게 과연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이네요. 이거는 뭐 유명하죠, 사실은. 예. 그런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간헐적 단식, 즉 생활 단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물 위에 다른 음식물 잡수지 않는 방법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2회 정도 실시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자면은 오늘 저녁을 굶고 다음날 아침을 굶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일 때문에 가끔 네. 하거든요. 예, 그러면 바빠서요? 네, 바빠서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네. 기운이 너무 없으니까 씻고만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다음 날도 일찍 나가고 그리고 점심 또 어떻게 하다 굶고 저녁을 또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배가 살짝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실제로 간헐적 단식 해야지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이 네. 그 뒤에 보식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충분하게 아미노산이라든지 네. 비타민, 무기질 이런 성분들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고 그럼 저녁에 배가 고프니까 막 바로 가서 고기 먹고 하거든요. 네. 폭식하게 되죠. 네. 폭식을 그거는 또 안 좋은 거겠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그 먹는 것 같다가 끊었다가 갑자기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체내 흡수량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장을 많이 되기 때문에 비만으로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하고 또 먹는 건 조금 조심해서 부드러운 걸로 좀 먹고 네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단식은 굶는 곡기를 끊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노약자라든지 임산부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암 등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노약자나 아프신 분들은 좀 안 좋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일반인들한테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 아무래도 그 위장이 안 좋거나 네. 그다음에 뭐 심장이라든지 신장, 콩팥이 안 좋은 분들 이렇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는 먹어서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사실 다이어트는 식단은 80%가 있지만 그 외 20%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네. 운동이 좀 도움이 될까요, 다이어트에? 예, 모든 운동이 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이 운동 싫어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3분 코어 운동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천하고 있는데 TV를 보면서 3분 동안 운동하면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3분 코어 운동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3분 동안 뭔가를 이루어야 되면 힘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엄청 자기 체력에 맞게끔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운동도 좋지만 좀 지키기 쉽고 좀 실천하기 좋은 습관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새 유행하는 게 거꾸로 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채, 고기, 밥, 야채, 고기, 밥 순서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야채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게 되고 그다음 식사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밥하고 고기하고 그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한데 다시 안 찌게 하는 그러니까 요요 현상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요요 현상은 그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늦게 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울에 올라가게 되면은 요요 현상은 30년 후에나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체중계 계속 올라가서 체크를 좀 하면 예,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예. 한의학적으로 지압을 한다든지 네. 이런 분들도 봤거든요. 예. 그 지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우리 귀에는 우리 오장육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귀 안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 특히 좀 만져보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배 고프실 때, 먹고 싶으실 때 만져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욕 억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기 맞습니다. 눌러주면? 저 이제 매일 이러고 다녀야겠어요. 그러면 빨개져서 다니는 거 아닌가 밤마다 모르겠다. 밤마다 귀를 한마다 네. 좀 정말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이제 마지막으로요 비만으로 고생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마음이 곧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예쁜 옷, 여자친구, 건강, 마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꼭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오늘은 한의사 김일 원장님과 함께요. 비만 제대로 알고 빼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살보다 중요한 건 삶이죠.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으로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JTB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